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이 오늘로 5일차를 맞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소비 쿠폰의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요가 급증해서 물량 확충 대책이 논의될 정도입니다. 편의점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 먹거리 할인 경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소비 쿠폰 효과가 더해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각 부처의 추가적인 소비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전국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에도 소비 쿠폰 효과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효능감 높은 정책들로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민생범죄를 엄단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을 사칭한 피싱, 스미싱 범죄가 극성입니다. 민생고에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반민생 범죄입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의 민생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회복세에 이어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전당기구로 당에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 정의의 실현은 혁신 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그동안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최대한 자제해 왔습니다. 협치라는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합당한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내란 혐의, 그런 내란 정당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일 협상은 타결이 되었고 미국과 EU의 합의도 지금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미 양국 상호 이익 균형점을 찾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을 포기한 국힘의 자중 질환이 점입 가경입니다. 혁신위를 둘러싼 국힘 내부의 갑론을박의 본질은 윤석열과 헤어지기 싫어요입니다. 아직까지 개헌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거부하는 정당은 혁신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란 강사 입당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전당대회를 특검 수사 도피처로 전락시키려는 정당은 혁신이 아닌 해산이 답입니다. 국힘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지율 역대 최저치 기록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무십시오.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부터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기 바랍니다. 3주째 재판에 노쇼한 윤석열, 여전히 황제 조사를 고집하는 후안무치 김건희, 법을 우습게 보는 윤건희 부부 범죄단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온갖 특혜를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건희 부부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최종 책임은 법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주십시오.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입니다. 방송 언론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내란 세력의 청산이 시급합니다. YTN의 김백 사장이 지난 2월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공식 보도지휘 계통을 묵살하고 부산 취재본부에 전한길이 참여한 내란 동조 극우 집회를 보도하라며 직접 취재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YTN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탄핵 찬반 집회를 기사화한 적이 없었고 부산 취재본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 보도에 주력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백 사장의 보도 지시는 명백한 보도 자율성 침해이자 내란 선전 선동 가담 행위입니다. 김백 사장은 부당한 보도 개입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YTN 구성원과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즉각 물러나십시오. YTN의 방송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보도 지시를 빙자한 내란 동조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총괄위원장을 맡고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대응 특위의 목적은 내란 종식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각종 범죄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특검 방해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또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내란 세력에 숨죽여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원활한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령 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내각 구성과 관련해 인선이 철회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주권정부는 초대 내각을 구성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어느덧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는 김윤덕 그리고 최희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장관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 국민의힘 발목 잡기가 정말 경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엉망이니 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합당하거나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원석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들을 두고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비난을 하던데요. 글쎄요, 내용을 떠나서라도 비난을 할 사람이 비난을 해야죠. 비난하는 송원석 위원장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지난 3년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얼마나 정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석 위원장 덕분에 지난 정부 인사청문회 자료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면면이 주옥 같은 분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내란숙의 윤석열의 안목에 정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권의 인사에서 사적 유용은 아주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에 소위 오마카세로 불리는 고급 일식집에서 1,600만 원어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의 1인당 밥값은 점심이 7만 원, 저녁이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인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대전 성심당에서 100여만 원어치의 빵을 사 먹고 서울 강남 자택 근처에서만 87건,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급 호텔 사용, 또 63빌드 고급 시당가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사용한 배임 의혹, 백지 신탁해야 하는 회사 지분을 신우이에게 매매한 주식 파킹 의혹 등 이러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고 급기야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치는 일명 김행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4년간 18억 원의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을 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1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내란의 핵심인 김용현 변호를 맡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녀가 한 논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됐고 또 봉사활동 내역에 미리 서명을 해놓은 2만 시간 봉사활동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 자녀가 마리화나 흡입을 하고 미국에서 불법 치료한 사실을 질병이란 핑계로 덮으려고 했고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대에 두 자녀를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도무지 정상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선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시더니 이런 자들을 데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 어디서 이제와 정상과 비정상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행사장에 자신이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 송원석 비대위원장, 과연 정상과 비정상 이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울러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윤리위 제소를 이야기하시던데요. 앞서 두 분께서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당직자를 폭행한 송원석 위원장에게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당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송원석 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 성찰 처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극우 세력과 선을 긋고 계엄의 강을 건너 국민의 삶에 동참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전에 민중기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죠. 제 맞은편 방이라 회의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자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던데요. 이 특검에 의하면 최근 의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김의국 전 의원 도로정책과를 모아서 말을 맞췄고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대응 내부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등 이 조직적 은폐 행위를 했다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김성교 의원실에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비밀스러운 보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부에도 경고를 합니다. 국토위원으로서 이 행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만일 사실이라면 정말 간단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